안녕하세요. 청취자 당신 혹시 뭐 뉴스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힘든 이야기 같은 거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진짜 더는 못 듣겠다. 이렇게 지칠 때 없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좀 세상이 냉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뭘 해도 이게 뭐 바뀌나 이런 무력감 같은 거요. 음, 바로 그 현상, 사람들이 흔히 공감 피로라고 부르는 거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은 특히 알베르 까미 이 작가의 생각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아, 까미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까뮤니의 삶에 대한 기록들, 또 페스트나 반항인 같은 그 유명한 작품들 발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번아웃 문제랑 연결시킨 분석 자료, 제목이 까미, 공감 피로와 반항의 윤리였죠. 네, 그 자료 재밌었어요. 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버무려서 까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까미가 직접 공감 피로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요. 그렇죠. 그의 글들을 보면 타인의 고통이나 세상의 부조리함에 오래 노출됐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성찰이 정말 깊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까미가 진단한 것,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어떤 길 같은 것을 따라가 보면서 네, 단순히 감정적으로 같이 아프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죠. 네,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까미의 통찰 속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관계 맺기, 또 행동의 윤리,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까뮤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피로감, 지침을 느낄 때요. 그게 그냥 뭐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공감은 좋은 거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미덕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좀 지치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자책하기 쉽고요. 이게 뭐랄까 사회적인 통념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까미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다른 각도요? 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또 세상의 불합리함, 그러니까 그가 부조리라고 불렀던 것들 앞에서요. 네, 부조리.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공감이 쉽게 냉소나 허무주의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고요. 냉소나 허무주의로요? 공감이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 까미가 그럼 이 문제의 해법으로 감정을 그냥 딱 차단해버리는 냉담함, 무관심 이런 걸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명료함, 루시디테. 명료함. 네, 현실을 어떤 환상 없이 뚜렷하게 인식하는 거죠. 둘째는 절제, 메주얼. 이건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 절제. 네. 그리고 마지막이 연대, 솔리다리테로서의 반항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거죠. 아, 뭐 프랑스 표현은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냥 우리말로 명료함, 절제 이렇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야만 해라던가 그렇죠. 그런 부담감.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돼 같은 어떤 뭐랄까 과도한 책임감, 영웅 심리.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작고 구체적인 선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까뮤가 제안하는 방식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럼 까뮤 사상의 중심 개념들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부조리와 명료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까뮤 사상의 출발점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지프 신화 같은 글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네. 거기 보면 그는 세상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설명이나 기대를 배반하는 때로는 정말 이유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조리인 거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네. 까뮤는 두 가지 함정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거짓된 희망이나 위안에 기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결국 다 잘 될 거야 식의 어떤 근거 없는 낙관론 같은 거죠. 아, 그냥 막연한 희망. 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절망적인 체념이나 포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허무주의고요. 양극단이네요. 그렇죠. 까뮤가 제시하는 길은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즉, 부조리를 부조리로 정직하게 인정은 하되 거기에 주저앉지는 않는 명료한 수용입니다. 명료한 수용. 세상이 뭐 이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적인 선택 같은 거죠. 아, 그렇다면 공감 피로라는 게 어쩌면 이 명료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세상의 고통 앞에서 너무 압도당해서 그냥 허무감에 빠져드는 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무력감 같은 거요. 정확해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료함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개념, 반항과 연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반항과 연대? 네. 까뮤는 반항인이라는 책에서요. 진정한 반항이라는 게 그냥 뭐 파괴적인 분노 표출 이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뭔가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한계의 선언이라는 거죠. 아, 한계를 선언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선언이 그냥 외로운 개인의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타인과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인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아, 혼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통제되지 않고 너무 과열된 동정심이라 연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좋은 의도였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막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거나 아, 약간 광신처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질되거나 결국 자기 자신이랑 타인 모두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까면은 한계가 있는 자비, 즉 절제가 동반된 연민만이 지속 가능하고 또 타인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절제가 동반된 연민? 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소진을 막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 패스트의 주인공 리웨 의사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리웨가 좋은 예시죠. 패스트라는 그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는 뭐 세상을 구원하려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영웅적이진 않죠. 그저 의사로서 자기 구체적인 역할, 그러니까 사람이 덜 죽게 만드는 일, 여기에 묵묵히 집중하죠. 네, 아주 구체적이죠. 어찌 보면 되게 건조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돕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도움에 집중하는 태도요. 그렇죠. 까뮤는 이런 식으로 공감을 그냥 추상적인 감정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일종의 형식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형식화,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야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번아웃을 줄이는 방법이랄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까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어쩌면 가장 의외의 요소를 강조해요. 의외의 요소요. 뭔가요? 바로 미, 즉 아름다움의 역할입니다. 아름다움이요? 네, 그는 뭐 지중해의 눈부신 태양, 푸른 바다,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일상적인 것들이네요. 네, 그런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들이 우리가 허무주의나 절망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요한 균형추이자 윤리적 자원이라고 봤어요. 잠깐만요. 아름다움을 즐기는 게 윤리적이라고요? 보통은 좀 죄책감 느끼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즐거움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까미한테는 그게 오히려 윤리적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새롭게 들리는데요. 왜 그렇죠? 네, 까미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 뭐랄까, 연료 같은 게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방전되죠. 까뮤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은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가 연대와 반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체력을 길러주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아, 정신적 체력. 네, 이게 현실 도피나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세상과 관계 맺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겸허와 비구원, 엔티세이비어 자세라고요. 네,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과도한 책임감이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딱 그 지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거나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같은 식의 영웅적 환상이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구원자 콤플렉스? 그렇죠. 그걸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대신 인간 능력의 유한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네, 우리의 노력이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나 상황을 과장 없이 정직하게 말하고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는 자세. 과장 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이것이 까뮤가 생각한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한 걸음걸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까뮤의 생각들, 명료함, 절제, 연대, 아름다움의 역할, 겸허함 같은 거요. 네, 중요한 개념들이었죠. 이걸 당신은 오늘 바로 여기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하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몇 가지 실천적인 단계들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죠. 일종의 까밀식 공간피로 대처 로드맵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좋습니다. 로드맵.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진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고통 앞에서 피로를 넘어서 약간 냉소적이거나 좀 무감각해지거나 심지어는 도움받는 사람을 은근히 좀 비난하거나 얕보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나 나 지금 명료함을 잃고 있구나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현실의 부조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압도되어서 포기해버린 걸까? 네, 자기 성찰이 첫걸음이네요. 두 번째는 과열된 상태 끊어내기. 까뮤가 말한 절제 메이줄, 이걸 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한다고요? 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맡을 역할,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무게나 업무량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건강한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거군요. 네, 무한 책임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 역설적으로 더 오래 지속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죠. 세 번째는 공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식화하기. 형식화. 아까 나왔던 얘기죠? 네, 함께 아파한다는 그 막연한 감정에 머물지 말고요. 그걸 좀 측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작업 리스트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작업 리스트요? 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순 없지만 오늘은 딱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이 서류 작성을 끝까지 돕는다. 이번 주에는 이 캠페인에 딱 1시간 참여한다. 같이요.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작지만 확인 가능한 결과에 집중하면 감정 소모도 줄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함께하기. 즉, 팀, 연대. 이건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죠. 혼자서는 힘들죠. 그렇죠. 당신과 좀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같은 목표를 가진 작은 동료 집단을 찾고 역할을 나누는 거죠. 서로 번갈아가면서 휴재해주고 정보 공유하고 각자 잘하는 거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도움을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까미가 그렸던 연대는 아마 외로운 영웅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협력하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명료함, 루시디티 유지 루틴. 이건 약간 정신위생 같은 건데요. 정신위생이요? 네, 주변에 막 떠도는 확인 안 된 소문들, 감정을 막 부풀리는 과장된 이야기들, 선동적인 말들 있잖아요. 네, 많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가능한 한 짧고 정직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과장된 서사를 경계하는 거군요. 네,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고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훈련이에요. 여섯 번째는 아까 얘기 나눴던 아름다움으로 에너지 보충하기. 네, 그 정신적 체력. 네,
매일 짧게라도 예를 들어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의식적으로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한다. 네, 뭐 햇볕 쬐면서 잠시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 집중해서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 음미하거나 뭐든 좋겠죠. 근데 이걸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연대와 행동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료주요 시간, 즉 일종의 의무처럼 여기는 발상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무처럼요? 와, 그거 재밌네요. 마지막 7번째는 실패의 가능성 수용하기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인다. 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항상 박수받거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이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패했을 때 완전히 좌절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다음의 작은 일을 선택하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까미가 말한 겸허하면서도 끈질긴 반항의 모습일 겁니다. 네, 이 7가지 단계들 단순한 조언들이 아니라 까미가 강조했던 명료함, 절제, 연대라는 그 세 기둥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고통 외면하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올라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는 이 섬세한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고 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 이걸 좀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까미에게 공감 피로라는 건 단순히 감정이 고갈된 상태, 이게 아니었어요. 네, 그 이상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명료함과 절제를 잃고 허무주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어떤 위험 신호 같은 거였죠. 네, 경고등 같은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제안은 감정을 그냥 없애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료하게 현실을 보고 루시데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조절하면서 매주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솔리다리테 반항하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안이죠.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고 정확한 선행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신적 에너지를 잘 돌보면서 또 영웅이 되려는 욕심 대신 겸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까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까미의 윤리가 결국 세상을 막 단번에 구원하겠다. 이런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네. 매일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인간적인 품위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반항. 여기서 반항이라는 건 뭐 거창한 저항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반항. 네. 부조리 앞에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작은 노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한 구체적인 선행 하나를 실천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도 명료함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선택.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작은 반항은 무엇일 수 있을까? 이건 아마 넘쳐오르는 감정을 막 즉각적으로 분출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명료함과 타인과의 건강한 연결성, 이걸 동시에 지키기 위한 더 차분하고 의식적인 선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그 작고 정확한 선, 당신만의 품위 있는 반항은 무엇일지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 성찰직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까미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당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세계를 풍요롭게 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